철원 지역이 코로나19 환자가 줄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장도 다시 열었고 한탄강 트레킹도 재개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춘천 MBC 신년 기획보도 위드 코로나. 오늘은 교육편입니다. 원격 수업 시대가 몰고 온 학업 부담과 학습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춘천 북한강 야생조류 피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농장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구조이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지난해 힘겨운 연말을 보냈던 철원 지역이 환자가 줄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달간 문을 닫았던 5일장도 다시 열었고 한탄강 위를 걷는 트레킹 코스도 재개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한탄강. 용암이 그대로 굳어 생긴 주상절리와 거대한 빙벽까지 절경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단단하게 얼어붙은 강 위를 걸으며 경치를 더 가까이 즐깁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줄면서 한탄강 트레킹 코스가 다시 개방된 겁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해 30분에 100명씩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출입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거쳐야 합니다.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경치를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관광지라든지 많이 다니질 못해가지고 한번 나왔더니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코로나 오랜만에 나오니까 신선하고 참 좋습니다. 3달 만에 문을 연 전통시장 5일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습니다. 감염 우려로 철원구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인들만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상인들은 겨우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날이니까 좀 손님들 있는 거지 그전에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심각할 정도. 지난달 하루에 10명 넘는 환자가 나왔던 철원. 이달 들어서는 신규 환자가 12명에 그쳤고 그마저도 절반은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의심 환자로 북적였던 선별진료소도 이제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역 발생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철원에서는 지금 코로나 발생은 지금 없는 걸로. 철원을 비롯해 양구와 인제, 화천 등 접경 지역 모두 최근 환자가 줄어든 상황. 하지만 군부대에서 여전히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있어 접경 지역 상권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원군과 군의회가 지역 내 주둔 부대인 육군 3, 4단 사령부의 존치를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군의장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철원의 사당사령부가 사라지면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3, 4단의 지역 내 존치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최근 철원 내 6사단이 이동한 데 이어 3, 4단까지도 경기도 포천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 MBC 신년 기획보도 위드 코로나 위드 강원도. 오늘은 교육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전반에 원격 수업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낮은 원격 수업을 고집하면서 학습 격차만 벌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격 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대응도 못 미쳤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기 이런 거를 내주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게 사실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12월 강원교육연구원이 1,900명의 교사와 3,7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는 교사는 16.5%에 불과했지만 영상 활용 수업은 47%, 과제 재시험은 21%나 됐습니다. 영상을 틀어주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의 원격 수업은 효과가 낮았습니다. 교육 자료나 영상으로 하는 수업의 학생 이해도는 48.5%인 반면
선생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 이해도는 66.3%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해도가 떨어지는 원격 수업 탓에 학습 격차는 커져갔습니다. 교사들의 70%가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원격 수업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자각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교사들의 40%가 원격 수업 방식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새해 강원교육은 원격 수업 방식을 바꾸고 지난해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교사들의 역량 증대가 필요합니다.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조성을 다 해놔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도 방학 동안에는 원격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를 확실하게 터득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원격 수업으로 벌어진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뒤처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주 심하게 떨어지거나 또 집에서 부모가 전혀 케어해주지 못하는 애들 한 반에 한두 명씩은 학교로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교실에서 지도를 해요. 더불어 획일적인 등교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배움이 늦고 원격 수업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상시 등교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단 학생들 등교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학습 격차를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버거워진 교육 환경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해준 교사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육.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신축년 학교의 미래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눈 구경을 할 수 없는 자메이카 선수들의 봅슬레이 도전기 쿨러닝이란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실제로 겨울이 없는 나라 선수들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평창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동계 스포츠 봅슬레이.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 도착 지점까지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마지막 속도. 썰매를 멈추려고 설치한 오르막 구간에선 오히려 코치들까지 달라붙어 썰매를 끌어올립니다. 이번에 처음 봅슬레이를 시작한 선수들입니다. I want to get stronger, faster, and I hope I can qualify and be good in this program. 이 선수단의 국적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입니다. 눈을 보기 힘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평창으로 훈련을 온 겁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m feel cold like this and it's different in my country a lot. 지난해 10월부터 입국한 동남아 선수단은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두 종목에서 모두 14명. 자기 나라에선 동계 스포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유망주로만 이뤄졌습니다. 유럽과 국내 코치진으로부터 동계 훈련을 받은 지 석 달이 다 된 지금 아직 미흡하지만 트랙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다졌습니다. 눈 없는 나라 선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새로운 올림피언들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비자 발급과 자가격리를 거친 뒤 혹독한 훈련을 거듭하면서 실력으로 출전 자격을 얻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The goal for this program, obviously, like we know, making the Olympics is a really difficult thing to do. But while we're here, we're going to give it our very best and see how far we can go. 매서운 대관령 추위를 견뎌낸 동남아의 도전자들. 선수들이 평창에서 흘린 땀방울이 다음 겨울 베이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환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와 전열기구 등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쯤 속초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26제곱미터가 타고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구조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에는 태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33제곱미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에 있던 난로가 넘어진 게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운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난방기기가 원인이 된 화재가 442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난방기기가 원인인 화재가 23건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난방기기 중에서는 화목 보일러와 난로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와 열선, 전기장판 등으로 인한 화재도 빈번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의 경우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놓지 않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통 부근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통 부근의 그 부근은 불연재료로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를 버릴 때는 물을 뿌려 불씨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선 피복 상태를 점검하거나 콘센트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올겨울 날씨가 지난 겨울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돼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인 오늘 강원도에서는 5개 시군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에서 직장 동료나 가족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삼척의료원 직원 1명이 확진돼 병원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강원FC 선수 1명이 확진됐고 동해와 평창에서도 1명씩 추가돼 도내 확진자는 1,580명이 됐습니다. 춘천 북한강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산란개나 오리농장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시 산홍동 북한강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됐습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 양양 남대천과 지난 5일 원주천에 이어 4번째입니다. 또 지난 15일 춘천시 동래면 사암리 합곡천과 원주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춘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춘천시 온이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부 운송 노동자들이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춘천과 홍천 지역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은 1회 왕복 운송비가 수도권에 비해 30% 낮다며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지난 1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도내 경찰서장 7명을 포함한 총경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춘천 경찰서장에는 최승호 강원청 수사과장, 홍천서는 정대희 총경, 인제서는 오세찬 총경이 임명됐습니다. 또 양구서장에는 박범정 총경이, 화천서장에는 이광진 총경이 발령되는 등 도내 7개 시군 경찰서 서장이 전보됐습니다. 경찰서장을 포함해 총경 19명이 오는 22일자로 자리를 옮깁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곤란을 겪는 화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농특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농협은 오늘 도청 달빛 카페에서 행사를 열고 화천 지역 버섯과 나물, 장류와 기름 등을 전시하며 직거래와 온라인을 통한 판매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전시 상품을 보고 구매 신청을 하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배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화천 농특산물은 강원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펜시아 임원들의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징계 수위가 낮고 사과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강원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임원들의 감봉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최소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내부 제보자를 찾아내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비위 문제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도의회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조직에 송금하던 20대가 경찰관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21살 A씨는 지난 15일 홍천군의 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전화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에게 6,8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당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이 2019년에 비해 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은 4억 3,400만 달러로 강원도 전체 수출액의 21%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김치와 파프리카 등 가공식품과 신선 농산물의 수출이 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을 많이 먹고 김치 등 발효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 은행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춘천시 평생학습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등록을 시작한 평생학습 강사 은행에 모두 118명의 강사가 등록됐습니다. 이들의 강의 분야와 활동, 경력 등은 학습관 홈페이지 평생학습 강사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